미녀와 야수. 옛날 어느 작은 도시에 돈 많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에게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딸 셋은 모두 미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벨이라는 막내딸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벨은 마음씨도 착하였습니다. 어느 날 행복하게 살던 상인 집안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많은 물건을 사서 싣고 오던 상인의 배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상인은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커다란 집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상인은 아들과 딸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배가 바다에 침몰하여 많은 빚을 졌단다. 그 빚을 갚으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하니 이제 모두 시골로 가서 살아야 한다. 아버지, 전 싫어요. 그런 시골 구석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큰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시골에 가서 살면 파티에도 갈 수 없잖아요. 저도 안 가요. 어이, 둘째 언니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상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들이 상인을 위로하였습니다. 아버지, 시골에 가서 모두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막내딸 벨도 괜찮을 거예요, 상인을 아버지. 위로하였습니다. 마침내 모두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벨은 곧 시골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끝마치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골 생활이 몇 달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상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 침몰했다던 배가 항구에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인은 자. 서둘러 배가 있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언니들은 신이 나서 상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실 때 멋있는 옷을 사다 주세요. 그래 그래. 저는 진주 목걸이를 갖고 싶어요. 알겠다. 상인은 묵묵히 떠날 준비를 돕고 있는 벨에게 물었습니다. 벨, 너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저는 장미꽃 한 송이면 충분해요. 벨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상인은 항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항구에 도착해보니 정말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이제 우리 것이요. 그러나 그 배는 이제 상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에게 돈을 꾸어주었던 사람들이 빚 대신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상인은 힘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상인이 숲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졌습니다. 숲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은 숲을 헤매다가 깊은 숲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숲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어서 가자. 상인은 비바람 속을 헤쳐가며 겨우 불빛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낡은 옛 성이었습니다. 상인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뜰에는 예쁜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군. 벨에게 장미꽃을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상인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자, 그때 웬 남자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내 성에 들어와서 함부로 꽃을 깎는 거야? 그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야수였습니다. 얼굴에 털이 난 모습은 보기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상인은 벌벌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막내딸이 장미꽃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해서. 야수는 딸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좋아, 당신을 용서해 주겠소. 대신 당신 딸 중에서 한 명을 보내주시오. 상인은 딸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인은 자식들에게 항구에서 있었던 일과 숲속에서 야수를 만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인의 이야기를 들은 언니들은 야수에게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야수한테 가겠어요.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벨, 그건 안 된다. 나는 이제 늙어서 오래 살지 못해. 내가 야수에게 잡아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보낼 수는 없다.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도 소중하신 분이에요. 제가 가겠어요. 상인은 할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다음 날 상인은 벨을 야수가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어느 방으로 들어가 보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식사를 준비한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은 배를 남겨두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괴상한 소리가 나더니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무서워하지 말아요. 안심하고 이 성에서 지내요. 야수는 벨의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벨은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야수는 매일 저녁 벨이 식사를 할 때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벨은 야수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점차 야수가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수가 벨의 방에 찾아와서 말하였습니다. 벨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은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야수는 슬픈 표정을 짓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야수는 벨에게 몇 번이나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벨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아버님을 만나 뵙고 온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일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야수는 벨에게 자, 요술 반지를 이걸. 주었습니다. 자기 전에 이 반지를 탁자 위에 놓으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당신 집에서 잠을 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벨이 눈을 떴을 때는 야수가 말한 대로 그리운 아버지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벨은 성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아버지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 그날 야수의 성에서 많은 옷과 보석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결혼 신청을 하였어요. 아버지, 그분과 결혼해도 좋아요? 그래. 상인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들은 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벨이 돌아갈 날이 되자 언니들은 일부러 벨을 붙잡았습니다. 벨, 일주일만 더 있다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거야. 벨은 언니들의 말대로 집에 더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벨은 늘 성에 남겨두고 온 야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굴은 괴물처럼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제 돌아가야지. 열흘째 되는 날 밤, 벨은 꿈을 꾸었습니다. 벨을 기다리다 지친 야수가 성의 뜰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벨은 아버지와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벨은 요술 반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벨은 어느새 야수의 성에 와 있었습니다. 벨은 야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벨은 지난밤 꿈이 생각나서 얼른 뜰로 갔습니다. 야수는 뜰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벨은 야수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겨 이렇게 되셨군요. 죽으면 안 돼요. 저는 당신과 결혼하려고 돌아왔어요. 그때 음악이 울려 퍼지더니 눈부신 빛이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야수의 얼굴은 어느새 아름다운 왕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왕자가 벨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벨. 나는 못된 마법사의 마술에 걸려 야수가 되어 있었소. 그런데 마음씨 착한 당신이 결혼을 허락해 주어서 이렇게 마술이 풀린 것이오. 성은 다시 옛날처럼 기쁨이 넘쳤습니다. 왕자와 벨은 온 나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